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2차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번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읽어보면요. 개수가 실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가 나타내는 평면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요 x, y에 대한 이라는 요 부분은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여기 등장하는 변수, 미지수들이죠. x, y가 곱해진 그 차수들 있죠. 차수 중에 가장 큰 놈을 보는 거니까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도 가능하고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 혹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래버리면 그냥 x와 y에 대한 2차식 요것만 일컫는 것 같아서 그냥 x, y에 대한 요 부분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요 놈이 나타내는 평면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y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꼴 0이라고 주어졌는데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c가 0인 경우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 x, y항은 없는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에 등장하는 2차 곡선은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꼴 0의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놈은 대학교에 가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워왔던 2차 곡선들 보면요. 보시다시피 x 곱하기 y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도 x, y에 대한은 그냥 없어주시고요. 2차 방정식 얘 이꼴 0이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x 플러스 y와 x 마이너스 2y는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x는 마이너스 y든가 또는 x는 이꼴 2y 요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이 나타내는 것은 직선이지 2차 곡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면요. 2차 곡선을 나타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 개수가 실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왜 붙었는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2차 곡선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정리를 쭉 해놓은 겁니다. 자, 다만 2차 곡선 단원에서 배운 건 요거 3개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원이 지금 2차 곡선에 들어왔나요? 그랬는데 원의 방정식도 보시면 딱 요런 형태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평면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원도 2차 곡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게다가 2차 곡선 처음에 배우면서 원뿔곡선이라는 거 잠깐 언급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원뿔곡선에 관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씩 읽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뿔을 자르죠. 이렇게 딱 칼로 싹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양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원뿔로부터
딱 잘라서 얻어지는 그 단면의 모양들로부터 2차 곡선이 정의된다. 뭐 이런 얘기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싹 잘라버리면 그 단면이 원이 되죠. 그래서 원뿔 곡선에 원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얘도 2차 곡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원도 2차 곡선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원이 되려면 이런 형태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포물선이 될 조건, 타원이 이런 형태 이것들을 이거 선생님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에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하면 돼. 그래서 정리된 그 형태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과 똑같은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과 똑같은가를 보고 그 곡선이 나타내는 그 2차 곡선이 나타내는 게 원인지, 포물선인지, 타원인지, 쌍곡선인지를 그냥 결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프랙티스의 1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2차 곡선이 뭔지 말해봐라 이랬는데 1번 보시면 이거 정리하면 뭐 됩니까? 3배 x의 제곱 빼기 y제곱은 이꼴 3이 되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이퀄 1 됩니다. 이거 뭔데요? 쌍곡선이다 이거야. 그럼 이거 보고 쌍곡선인지 알면 되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의 4c를 해보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걸 확인해보나 a, b가 0보다 큰 걸 a, b가 0보다 작은 거 뭐 해도 되겠지. 그래도 되겠지만 굳이 뭐 이런 걸 외워서 가면서까지 하냐 이거야. 하다 보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냥 정리해보세요. 2번은 뭐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데? 원. 너무 쉽잖아. 이걸 공식을 외워서 얘가 원인지 아닌지 판단합니까? 그치?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자, 정리할까요?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고요. 플러스 3y의 제곱 빼기 8 이퀄 0입니다. 자, 넘어가면 10이고요. 나눠주면 3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은 이퀄 1 되는 거죠. 이거 뭔데? 타원.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마지막 거 4번 정리해 볼까요? 4번은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9가 되고요. 플러스 4y 플러스 5 이퀄 0이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y 마이너스 1 이게 뭔데요? x제곱은 4py 평행 이동한 것 뿐이니까 얘는 포물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또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근데 굳이 이런 걸 외워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 문제 이런 게 나오겠어요? 내신 문제 이런 게 나오겠어요?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2차 곡선이 뭔지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2차 곡선 방정식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x축의 평행인 주축을 갖는 쌍곡선이 돼야 된대. 그러면 x축의 평행인 주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쌍곡선이 좌우 대칭인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a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b의 제곱분의 y 마이너스 n의 제곱 이퀄 1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되겠구나.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플러스 1 플러스 a는 이퀄 0이 되니까 x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부분이 뭐만 되면 되겠어요? 이놈이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크면 되는 겁니다. 그치? 왜? 만약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면 양변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꼴 1 이런 꼴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그러면 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만약에 아까 우리가 요거를 외우고 있다라고 친다면 A하고 B가 0보다 작으면 쌍곡선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 이거야. A하고 B의 곱은 이미 0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쌍곡선 되는 것은 여러분들 말로 빼박 힌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또 X축의 평행인 주축을 갖는 쌍곡선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단순히 A, B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 조건만으로 이 문제를 풀진 못하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우변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지?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2차 곡선 얘가 포물선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 잘 들여다봤더니 x제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이게 뭐라 그래? 1-k의 x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2k의 y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물선이라는 것은요. 결국 x-m의 제곱에 이퀄 4p의 y-n의 꼴이든가 혹은 y-n의 제곱 이퀄 4p의 x-m의 꼴이던가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x만 2차식이 돼야 돼. x에 대해서는 2차식, y에 대해서는 1차식. 여기는 거꾸로 y에 대해서 2차식, x에 대해서는 1차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버리든가 혹은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버리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둘 다 0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둘 다를 0으로 만족시키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만약에 k가 1이라면 즉 x제곱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얘는 적어볼까요? 6y의 제곱 플러스 12y 뭐 되는 거야? 플러스 6은 이꼴 6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6배 y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6x고요. 결국 y 플러스 1의 제곱은 x 이렇게 됩니다. 딱 요 꼴이죠. 요 꼴. 그러면 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포물선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번 누가 되는 걸 보는 거야. y제곱 앞에 개수가 0 되는 거. 즉 k가 마이너스 2가 된다면 얘 0 되고요. 이놈은 3x의 제곱 빼기 6x 이퀄 마이너스 1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정리하면 x 빼기 1의 제곱이죠. 여기가 왜 x입니까? 3인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이퀄 마이너스 12의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3 되나요? 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쪽이 마이너스 12로 묶어봤자 y 플러스 4분의 1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양변을 또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뭐 되면서 4가 되면서 x-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뭐 계산 잘했나요? 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하면 요런 꼴이 되니까 이것도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1이거나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포물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곡선 요놈이 타원이 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도 정리하면 되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k의 y제곱은 1-2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돼요? 1-2k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1-2k분의 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자, 얘는 k분의 1-k분의
y제곱이 됩니다. equal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일단 k가 0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가 0이 돼버리면 x제곱은 equal 1이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x축에 수직인 직선 두 개가 나와버려요. 타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k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원래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이 a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b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타원의 방정식에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거를 배웠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1-2k가 0보다 크다 해서 k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k와 1-k, 그럼 결국은 이 둘을 곱한 놈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k와 k-1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범위는 k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결국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배웠던 타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준 다음에 여기가 a제곱 b제곱이었으니까 전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로부터 k의 범위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놈을 보시면 89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x, y에 대한 방정식 요 놈이 나타내는 곡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이다 라고 했으므로 y축 위에 있는 쌍곡선은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그냥 1-k분의 y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a, b가 모두 0보다 큰 거는 알고 있죠?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b도 0보다 커야 되니까 1-k가 0보다 크다면 k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결국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다 그랬는데 쌍곡선에서 초점을 0,c 그죠? 왜냐하면 요 형태가 정확하게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 형태입니다.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두 초점을 0,c와 0,-c로 둔다라면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c가 되는 거고요. 2c가 된다는 얘기는 2c가 2루트 3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c는 루트 3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c의 제곱이라는 놈은 쌍곡선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데 지금 a제곱이 요 놈이고 b제곱이 요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놈이 뭐가 나와야 돼? 바로 c의 제곱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k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놈이 이꼴 3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에도 얘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문제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2차 곡선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사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치? 그래서 혹시 여기 A가 왜 0보다 크고 B가 왜 0보다 커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가셔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개념 부분을 다시 보시면 예, 이런 문제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